안녕하십니까라는 말 자체의 무게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되는 거는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발견해서 미래를 당기는 것. 오늘 각계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와주셨는데 아무도 안 하시면 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착실하게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면 위기를 넘어 더 커진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불확실성에 응전하는 우리의 자세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력과 도전이 그것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사고의 전환과 과감한 도전을 통해 과거의 통념과 관습과 결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이 위기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라는 말 자체의 무게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안녕함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우리는 메르스를 겪으면서 이런 형태의 그런 질병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그래프를 보면 전혀 천양지차입니다. 메르스는 8주 만에 끝났고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흐름에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인데 이미 3개월,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현생 인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스크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확진자의 정보를 알고 싶다는 부분이 나오고요. 세 번째가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된 정보들 기반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3월 말까지 변했던 자료들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몸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기초적인 감염병의 상식을 전 국민이 전부 다 이해하게 되었다. 하루 종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집안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는 게 나오고요. 이걸 읽어본다면 1번은 시간이 확장되고 있죠. 두 번째는 공간이 축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가 축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냐. 지금 다른 나라들 데이터를 통해서도 보여지는 것이 가정폭력이나 혹은 이혼 같은 정보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가정폭력의 정보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집약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생기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부분들의 기본적인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흔들릴 정도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이런 형태의 질병을 얻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지하다는 것, 우리가 불가지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 현재 공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4월이 돌아오면서 평범함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두려움이 좀 무뎌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뻐하거나 안심하기는 이른 부분이 아닐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가야 될 멀고 먼 길에서 어떤 형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여행을 역전한 일상이라는 게 나오죠. 데이트가 산책에 역전됐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보이죠. 갇혀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그런 여러 가지 놀이 같은 것들이 뜹니다. 달고나 커피라고 세계에 떴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고 먼저 겪은 나라들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노하우들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KBO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감염의 우려 때문에 무관중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안 되기 때문에 ESPN이 한국의 KBO를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코리안 스탠다드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표준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공유됩니다. 한국의 컨텐츠를 보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아버지나 혹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한국의 베이스볼 때문에 늦게 동안 보시는 걸 보면서 아이고 KST를 우리만 뭐라고 그러더니 실제로 그분들도 보시는군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어떤 따라서 한국의 컨텐츠가 지금은 굉장히 유력하게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즐거움 약간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들어갈 때 체온 측정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못 들어가거나 대안적 행위였던 온라인이 주력의 어떤 방법으로 조직적 시스템적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와 규칙이라든지 자원의 분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사재기가 일어났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배송을 보장해 주던 시스템 자체가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서의 유통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물류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인프라에 대한 이해, 거기를 떠나서 사용자들의 이해까지도 포함시켜서 안정적인 그런 위기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변화는 이미 존재하던 형태의 트렌드에 부합합니다. 혼밥은 배달 어플처럼 이미 쓰던 곳에 제가 봤을 때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미 2013년도에 혼밥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었고 파편화되고 있고 작아지는 사회 구성에 코로나라는 형태의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형태의 촉매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여러 가지의 온라인 이번에 온라인 강의 때 일어났던 해프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원격 의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순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형태의 자녀분들이 대리 쇼핑해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술인 경우에도 지금 아시는 동물의 숲 같은 그런 아주 킬러 애플리케이션 대신에 이렇게 자기 작품을 올린다거나 브랜드가 어린이날 행사를 마인크래프트로 열었었죠. 마인크래프트를 아십니까?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 트라이얼을 하게 된 것도 코로나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할 겁니다. 변화의 저항성을 촉매가 낮춰줌으로써 그 변화의 방향으로서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그를 통한 사회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 문제는 이제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죠. 더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생계에 대한 공포가 나오고요. 실업급여 검색에 대한 게 엄청 늘고 있고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전판이 더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뿐만 아니라 위험에 외주를 한다거나 혹은 재난을 계층화시키는 케이스들이 지금 속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판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준비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뽑은 키워드는 이번에 가치관의 액상화입니다. 액상화는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그 집안이 흔들려서 건물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똑같이 충격이 오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금과 옥조 같은 우리의 지금까지 생활의 준칙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가야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되는 거야. 혹은 더 나아가서 일하지 않는데 소득이 있을 수 있어? 에 대한 합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논의될 뿐 되지 않았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던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인가 합의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좀 더 나은 형태의 삶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처음부터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 생중계로 모교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댓글로 의견과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코로나 잘 극복하고 그 이후의 삶에도 잘 대처해 나가면 좋겠네요. 동감합니다. 코로나 100일 지난 이후에 정말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뀐 것 같네요. 그리고 세상 참 많이 변했네요. 총리 주제로 이런 가치 있는 회의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몇 가지가 있어서요. 질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유형의 집단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코로나 경험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면 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고요. 질본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창조적인 발상을 했다고 생각해요. 병실이 부족할 때 생활치료센터를 쓰게 했다든지 또 드라이브스루나 워크스루 같은 이제 그런 걸 했다든지 특별 입국 절차 같은 걸 만들어서 스스로가 감염병 전파를 완화하도록 했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사스나 메르스에 대응하면서 감염병 전문가들이 터득한 지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발휘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우리들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굉장히 값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오고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지혜를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미래를 창조하는 길이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건 철저히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직 당하고는 더 공유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거는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발견해서 미래를 당기는 거. 그러면 와 있는 미래가 뭘까라고 보면 지구에 인간이 100억 명이 사는데 125살을 사는구나. 이제 생명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구나. 생명과학 산업이 앞으로 한국을 먹여 살릴, 이제 IT가 아니고 생명과학 산업이 한국의 미래 산업이 되겠구나. 디지털이라는 세상을 이 사회가 피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빨리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가 미래일 수밖에 없겠다. 점점 더 깨끗한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스마트 도시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핵심적인 삶의 방식이자 산업이 되겠다. 더 나아가서 또 와 있는 미래는 G1, G2가 싸우고 되니까 G0 세상이 와가지고 뭔가 세상이 혼탁스러웠는데 G1, G20가 뭐냐? 도대체 선진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는 퀘스천을 우리한테 던져준 거죠. 한류만 이 코리아가 뜨는 게 아니고 외교 부분에서도 한반도가 뭔가 의미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 자존심과 자긍심을 이번에 불러주게 K-허브를 만드는데 이거를 미래로 가는 뉴딜을 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